사실 만나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. 저 면담 언제예요? 저는 면담 언제예요? 그래서 뭐 서시오 이렇게 연애를 한다? 이거는 쉽지 않죠. 연령대도 정신과 간호사 한번 배정되면 쭉 그 길로 거의 가거든요. 연령이 안 맞아요. 연령이 안 맞아. 연애가 거의 안 들어와요. 네. 나이가 다 달라요. 저보다 많은 분들이 많고 이미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. 이거 근데 뭐 우리만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알게 모르게 다 연애했을지 모르겠어. 선후배. 안녕하세요. 멘탈 탕탕입니다.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12화군요, 드디어. 너무 웰메이드 넷플릭스에서 진짜 각 잡고 만든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. 이제 12화를 리뷰를 하겠습니다. 1화에서 그 IV, IM 가지고 비웃었던 게 어제 같은데. IV로 했더라고요. 그 드라마를 보니까. 그 힘든 걸 했다는 게. 야,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거기서 어떻게 라인을 잡는 게 9화였나 이제 저희 최준기 씨 액팅아웃 잡을 때는 하나는 IV 잡고 그 다음 IM 잡더라고요. 왜 그런지 알아요? 우리 리뷰를 들었거든요. 아닌데 그건 아닐 건데. 여기 넷플릭스에서 미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? 한 장면만 그래서 편집을 한 거지. 후편집을. 편집. 엉카는 진짜.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저희 리뷰가 제일 재밌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서. 야, 우리밖에 리뷰한 사람 없는 거 아니야? 그렇기도 하고요. 어떻게 보셨어요, 12화? 처음에 나오는 친구가 이제 병희라는 친구. 선생님이 이제 병희한테 어떤 얘기를 하라 하는데 병희가 좀 설득도 안 되고 계속 이제 자기는 파일럿이 될 거다. 근데 아이들은 너 그럼 공부도 해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하냐라고 공격을 하면 병희는 계속 자기는 그냥 파일럿 될 거다 하면서 약간 소통이 안 되는 좀 모습이 보이는데요. 선생님도 굳이 그냥 뭐 굳이 꿈을 바꿀 필요 있나? 이게 그냥 그래 뭐 그러다가 안 되면 말지 이러지. 요즘 어떤 선생님이 너 파일럿 안 돼, 그거 꿈 바꿔와. 뭐 누가 이렇게 그 반장한테 설득해. 뭐. 왜 반장한테 시켜 그거를? 그것도 좀 이상해. 갈등을 조장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아니면 뭐 어머니를 불러서 얘기를 하던가. 맞아. 이것도 조금 요즘 이런 선생님도 없어요. 그렇죠. 이거 좀 문제를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해서 선생님과도 안 되고 이제 또래도 안 되고. 근데 그 소통이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아이가 이제 자해를 스트레스를 좀 이제 자해로 풀게 되는 모습을 좀 보이죠. 이제 자해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자기가 불수용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내가 힘들거나 이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 톤을 높이다가 자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,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있고, 아니면 자기 처벌에 그런 것도 있어요.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나를 처벌함으로써 약간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, 이 생각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나를 처벌해야지 자해가 아니라 이런 게 좀 무의식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순간적으로. 그리고 실제로 통증을 느끼면 뇌에서 이런 통증을 막기 위해서 엔돌핀이 분비되는데 그게 부가적으로 나의 힘든 감정들을 좀 일시적으로, 근데 길진 않아요. 뭐 몇 초부터 몇 분까지 정도 갈 수는 있지만은, 병희의 자해는 약간 화나 답답함의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보통은 자해를 이제 혼자서 집에서 하거나 남들 없을 때 하는데, 병희는 사람들 있고 친구들 있는 교실에서 했다는 거 봐서는 말로 이제 표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행동으로 나온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액팅아웃 하는 거에 좀 가깝죠. 중간에 이제 치료진이 자해 대신 다른 걸 좀 가르쳐 주잖아요. 어떻게 실제로 쓰는 방법인가요? 고무줄을 이렇게 손목에 하는 거, 이것도 좀 쓰고, 책에서는 이제 얼음을 지어라, 냉수 마찰을 해라, 그리고 좀 많이 얘기가 되는 게, 냉수를 이렇게 세면대에 받아두고 잠수하듯이 들어가면 약간 교감신경 같은 게 좀 안정이 되면서 충동이 들어든다, 좀 그런 얘기도 하고. 저는 이제 실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밤에 너무 힘들 때 피로시약으로 좀 주무실 수 있게 좀 드리긴 해요. 이게 깨어있으면 쉽진 않더라고요. 맞아요. 저도 고무줄 튕기는 거 그 치료책으로 나오잖아요. 저도 그거는 많이 권유하는 편이에요. 좀 센 거, 그냥 차라리 조금 두꺼운 거 해가지고, 얇은 건 그냥 뭐 큰 의미 없거든요. 주영 선생님 말씀처럼 피로시약으로 해서 정 힘들면 좀 드셔라. 차라리 드셔서 안정제 성분이니까 내가 좀 예민해져 있을 때 톤 다운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, 빠르면 한 2~30분 내로 좀 작용을 하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든 안 다치고 넘기는 게 최고다. 자해가 오래 안 가요. 효과가 자기도 금방 끝나는 걸 아는데 다른 식으로 풀 수는 없으니까 자꾸 자해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액팅 아웃을 어쨌든 좀 면담에서 좀 어떤 언어화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게 이제 좀 중요하긴 하고요. 박병희님 이 환자가 지능 검사를 계속 해요. 이거와 관련해서
이 박병희 보호자 엄마와 박병희와의 갈등이 좀 있죠. 어떻게 보셨어요, 이 부분은?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. 이제 어머님은 이제 현실적으로 결과를 원하시는 거죠. 우리가 속칭 IQ라고 얘기하는 지능 검사 수치가 70 이하가 나오면 지적 장애 진단이 가능하고, 그럼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. 일단 그 장애 진단이 가능하고 지적 장애 진단이 가능하고, 그럼 이제 나라에서 이런저런 의료비라든지 특수학교에 가면은 이제 교육을 그에 맞춰서 받을 수가 있고, 또 여러 가지 직업적 혜택이라든지 장애인 의무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수당도 되고, 그 취직을 할 때도 장애 진단이 되면은 그걸로 아예 취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70일 이상이 나오죠. 그러니까 저희가 71에서 84 사이는 경계성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보더라인 인텔렉츄얼 펑션이라고 저희는 이제 BIF라고 이제 그렇죠. 요약해서 말을 하는데, 이게 경계라는 게 참 사각지대 같아요. 맞아요. 이게 그 이상보다는 따라가긴 또 힘들고, 그렇다고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고, 그러니까 이게 아무 보장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엄마는 좀 더 낫게 해라. 문제 일부러 몇 문제만 풀지 말아라. 근데 병희는 또 아니고. 파일럿이 되려면 공부 잘해야 된다는 언니가 얘기했다. 거기에 또 꽂혀가지고 자기 꿈을 어쨌든 이뤄야 되니까. 경계성 지적 장애라고 자신이 하고 싶은 욕구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자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, 그거랑 상충이 됐던 거죠. 맞아요. 점수를 낮게 받는 것 자체가 이해도 안 될 거고.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보셨어요? 다행히 그래도 학교에서 뭐 취업반인가 그걸 운영해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파일럿은 아니더라도 그 공항이라는 환경으로 또 갈 수 있게 해줘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, 그런 사례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. 환자분이나 보호자가 많은 걸 해야 되기보다는 이 지원 같은 제도적인 마련이 사실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. 이게 너무 인위적이잖아요. IQ 점수 70 이상이면은 안 되고 70 미만이면 되고. 자기적이죠. 물론 요즘 장애 진단이 좀 더 자세해서 이런 기능을 더 본다고는 하지만은,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게 좀 커버가 되면 사실 좀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들레셈과 여한 환자들도 좀 좋아져서 나가지만, 사실 정신과에 일하는 치료진들 보면 약간 우리도 좀 성숙해진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. 들레셈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사직서를 냈잖아요. 아, 그때 분위기. 참 처음에는 이제 정다은 선생님이 결혼해? 뭐 이러면서 막 현실적인 반응이죠. 이게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. 그리고 간호사 직종이 힘들어요. 이게 3교대 하는 게 20대는 그래도 괜찮은데 30, 40대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. 예, 체력적으로도. 수 선생님의 그 표정 자체가 이미 뭐 보내줘야겠다 생각은 이미 하시는 것 같고. 근데 차 선생님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에이스잖아, 에이스.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? 벌써 선생님 잡아먹을 듯이 막 분노하면서 사실은 수쌤은 그렇게 타격이 없을 수 있어요. 솔직하게. 근데 차지쌤은 막 와닿는 거지. 아니 에이스인데 그 차기 수 선생님이라고 말 들을 정도 에이스잖아, 들레쌤이. 진짜 열심히 했잖아, 들레쌤이. 일단 차지쌤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믿고 의지했으니까 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. 사실 이해는 가요, 진짜. 근데 사직을 하고 아예 안 해봤던 크루즈 승무원이 되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? 그 전까지 들레쌤은 이제 간호사도 어떻게 보면 원에서 시작한 게 아니었잖아요. 가장 안정적이고 대출이 잘 나오는. 맞아요. 근데 그 대출의 원인은 어머니. 그러니까 구속받았잖아요. 천륜이라는 어떤 그거에 매여서 간호사도 어떻게 보면 너무 잘했지만 사실 그것도 원하지 않고 구속받았던 거였어요. 그랬던 그녀가 이제 정말 자신이 원하는 걸 이제 친구를 통해서 알고 처음으로 흥미를 가지게 되고 원하는 걸 한 거고. 근데 크루즈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. 세계를 여행하는 거잖아요.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가서 또 재미있는 새로운 경험도 하고 자기 끼도 막 마음껏 발산하고. 이때까지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약간 안정적이고 그랬던 사람이 완전 좀 반대였던 실제로 어떤 들레셈의 본 모습이 그게 아니었을까. 그동안 너무 그걸 참고 있었구나. 그렇죠.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정단 간호사보다 더 억압했을 수도 있어요. 들레쌤은 삶이 약간 이제 슈드? 의무사항 그런 걸로만 이제 점철되어 있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원트를 드디어 좀 찾은 거라서, 사실은 황여한 쌤이 저는 막으려나 했었거든요. 그러게. 사실은. 근데 또 이제 여한이 또 여한이는 그래 정말 날 버려요. 대단한 것 같아. 그게. 물론 그 다음에 약간 헤어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, 이러잖아요. 자기도 아찔했는데. 배는 여기저기 떠다니지만 결국 항구로 돌아오잖아요. 안정적인 어떤 기착지가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여한 쌤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고.
결국 들레도 또 여한 쌤이랑 안정적인 기착지로 멀리도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. 근데 저는 그 기착지 얘기하시니까 좀 보이는 게 마지막에 페어웰 회식을 하면서 이제 막 간호사 선생님들 이렇게 안고 막 이런 것도 그 기착지가 또 황량한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안정기지가 돼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인이 돼서 열심히 살고 또 사회적으로도 되게 연대하고 해서 뭐 정다은 간호사 같은 자기가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선배도 있고 그리고 야 나갔다 다시 돌아와도 돼 이런 간호사 동료들도 있고 또 황여한 같은 든든한 남자친구도 있고 이런 게 참 저는 되게 그래도 잘 살았다 이 힘든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크루즈 그 친구 맞아요. 친구들도 그러니까 되게 잘 살았어요. 너무 힘든 상황에서. 힘들었지만 성실하게 산 게 결국에는 보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. 근데 약간 오게티를 하나 제가 지적하자면 정신과 간호사와 정신과 의사가 사실 만나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선후배 중에 정신과 간호사 의사가 연애하는 거 본 적 있어요? 아, 그쵸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과 병동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병실이랑 좀 분리돼 있고 이런데 정신과 병동은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보호병동 중간에 있거든요. 그쵸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채팅하면서 뭐 살짝 뭐 주고 이러기가 환자들이 다 봐요. 보는 눈이 많지. 이렇게 애기 이렇게 어떤 사랑의 미련을 이렇게 속삭이기도 좀 애매해요. 그리고 수술방 같이 수술하고 이런 상황도 없고 이제 병동 간호사님은 어쨌든 환자한테 노출되는 상황이 있고 거기에 의사들 왔다 갔다 하면 뭐 내가 또 들어가면 막 환자들이 와서 뭐 면담해 주세요, 뭐 퇴원시켜 주세요. 누구예요? 누구예요? 환자들이 누구예요? 뭐 새로운 간호사예요? 막 요즘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가서 붙고 막 수간호사님한테 뭐 또 요구하는 사람들 이거 해주세요, 저거 해주세요. 보호사님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약간 그래서 정신과 의사랑 간호사는 거의 저는 보질 못한 것 같아요.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떠오른 게 이제 병동에 가면 일단 환자분들이 다 오잖아요. 저 면담 언제 해요? 저는 면담 언제 해요? 그래서 뭐요? 서시오 이렇게. 1년차는 병동 환자를 많이 보니까 거의 자기 지분이 반이거든요. 그러니까 연애를 한다? 이거는 쉽지 않죠.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연령대도 정신과 간호사 한번 배정되면 쭉 그 길로 거의 가거든요. 연령이 안 맞아요. 연령이 안 맞아. 연애가 거의 안 들어와요. 네. 나이가 다 달라요. 저보다 많은 분들이 많고 이미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레지던트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 다 나이대가 좀 있으시지 기본적으로. 초반에 보면 뭐 로테이션 잘 안 한다고 얘기 나오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유독 이 병동이 뭐 새로 생긴 병동인지 몰라도 다 젊은 선생님들이 계시는 건데 드물어요. 드물어요. 그래서 생겼나 봐. 그러니까 교수도 좀 젊고 하니까. 이거 근데 뭐 우리만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알게 모르게 다 연애했을지 모르겠어. 선후배. 근데 이건 이제 저희 그 병원 한정인 거지. 무저 셋이야? 다른 병동은 다를 수도 있죠. 뭐 밤이면 환자들 좀 조용하냐. 우리과 환자분들 또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많거든요. 그래서 밤에 또 막 환자들 또 그 오리나 에피소드 있지만은 또 액팅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밤에. 다른 병동이면 뭐 밥 먹었어요. 뭐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신과는 가급적이면 개인 정보를 약간 오픈을 서로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. 뭐 사적인 얘기를 병동 안에선 거의 안 하거든요. 조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거 근데 뭐 우리만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알게 모르게 다 연애했을지 모르겠어. 선후배. 근데 마지막 장면이 좀 감동이죠. 그쵸. 그 승재 공황장애 있었던 간호학생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정신과 간호사 지승재입니다. 딱 그러면서 딱 들어올 때 지도 딱 웃으면서 들어와. 정다은 간호사도 입원하고 완전 좋아져서 이제 하고 승재도 약을 먹으면서 공황장애에 있는 간호사지만 병동에서 남들처럼 일하고 있다 이런 결말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 전에 유찬이도 뭐 그렇고 12화 이렇게 드라마 리뷰는 저 닥터 프렌즈에서도 안 해본 것 같은데 네. 또 저희가 좀 워낙 뭐 좋은 드라마라 다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너무 많이 찍나 싶었어요. 저희도 내부 생각을 했거든요. 솔직히 이제 좀 하다가 에이 뭐 여기까지 뭐 보실까? 약간 생각도 했는데 근데 또 할 게 다 있어. 할 얘기들이. 저는 약간 시즌2가 좀 나와서 정신과에 좀 뭐 TMS라는 치료도 있고
그리고 뭐 약간 에스케타민 치료도 있고 그 얘기할 줄 알았다. TDCS란 치료 이런 것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. 정기경련 치료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다는 것들이 좀 있으면 그리고 드라마틱하는 거 좋아지는 거 보여주면 환자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즌2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점심이 와요 뭐 이런 거야 이제. 철우가 4년차 됐을 때 그래도 좀 사람이 너무 망가질 것 같은데 철호가 4년차 되면은 의구 얼마나 개판이 될까 진짜. 아이 뭐 그래도 이제 트레이닝이 사람을 좀 만들기는 하잖아요. 정다은 간호사가 차지쌤 되는 그런 시즌2가 나왔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정당 강수는 어느 정도 펑션할 것 같긴 한데 잘하지. 철우는 솔직히 내가 모르겠다. 걔는 진짜 밑에 있었으면 때렸죠. 때리지 않고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. 아주 많이. 손으로. 서루가 진짜 잘 못 봐. 중간. 에이 그래도 철우 아니야 지용아. 철우 아니야. 어디 철우랑 너를 비교해. 철우가 좀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하던데 뭔가. 여유는 아니다. 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?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 변호사님? 철우는 분명히 참이서 쌤은 펠로우로 갈 거야. 펠로야. 100% 100펠로우야. 아카데믹. 펠로우 100%고 여한이도 내가 봤을 땐 펠로우 할 것 같아. 요한이는 집에서 하라고 했을 것 같아. 집에 뭐 돈도 많으니까 할 거야. 아니는 결혼을 할 것 같기도 하고. 둘레 따라 크루즈 타겠지. 크루즈 약간 닥터하는 거 아니야? 어쨌든 막 시즌2 넷플릭스 관계자분들 보시면 시즌2 꼭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댓글에 작가님 인터뷰도 해주세요 했는데 작가님이 오셔야지 저희가. 어떻게 뭐 작가님이 저희 거 잘 봤다 뭐 이렇게 메시지 주신 적도 없어서 뭐 연락이 없어가지고 예, 어쨌든 예, 한번 모시고 싶긴 합니다. 저희는 한영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